강미란의 정호성에게 보낸 마지막 전화. 지금까지 가장 비극적인 강미란의 결말. 강미란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의 오빠, 강 회장의 죽음이 황기찬과 연관되어 있다는 진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이 적의 손을 잡고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강재인, 자신의 조카를 배신하고 오빠를 해친 황기찬을 YL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려놓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강미란은 무력감에 짓눌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또 다른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그녀의 올케, 최자영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이었다. 한때 행복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강씨 가문은 황기찬의 손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강미란은 모든 비극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녀는 자신이 황기찬을 도운 것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이라고 자책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마치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절망의 끝에서 강미란은 한강 다리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머릿속은 가족의 비극과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로 가득 찼다. 오빠의 죽음, 재인의 고통, 자영의 병든 모습이 그녀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이 고통, 이 죄책감, 전부 사라질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 그녀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자, 정호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호성은 여전히 강미란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녀의 배신과 잘못된 선택들이 그를 깊이 상처 입혔지만 전화벨이 울리자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성씨. 우리 승우, 그 아이를 잘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두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정호성은 불안에 휩싸였다. 미란, 지금 어디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소리쳤지만 강미란은 즉시 전화를 끊었다. 정호성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강으로 차를 몰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한강 다리 아래 그는 강미란을 발견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강물 속으로 한 발짝씩 내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정호성은 차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향해 달렸다. 미란, 그의 외침이 한강의 고요를 갈랐다. 강미란은 정호성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날 내버려둬. 다 내 탓이야. 내가 황기찬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갈라졌다. 하지만 정호성은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강기슬그로 끌어올렸다. 그는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미란.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너를 지킬게. 강미란은 그의 품에서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한강의 차가운 물결처럼 끝없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을 모두 쏟아냈다. 그 순간 정호성은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입을 열었다. 미란, 나와 결혼해. 승우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강미란은 그의 말에 멈칫했다. 그녀의 눈앞에 아들 승우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녀는 승우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성씨. 그래. 당신과 함께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강미란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고통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도 담겨 있었다.
정우성의 품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진정한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강미란의 선택은 그녀와 승우, 그리고 정우성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황기찬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을 뒤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강미란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고통뿐 아니라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정우성의 단단한 품 안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 순간의 평온은 너무나도 위태로웠다. 황기찬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뒤를 맴돌았고 그의 악행이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질 리 없었다. 강미란의 선택은 그녀와 아들 승우, 그리고 정우성의 미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들의 행복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열리는 것인가? 강미란은 정우성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성 씨,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너무 커요. 정우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미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어. 승우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말은 강미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강미란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익명의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강미란, 내가 황기찬을 배신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황기찬의 충실한 신복, 윤비서였다.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비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걸 하나씩 빼앗아 줄게. 전화가 끊겼고 강미란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정우성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미란, 무슨 일이야? 누가 전화했어? 강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윤비서야. 황기찬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우성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놈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너와 승우를 지킬 거야. 절대 놈에게 지지 않아. 그는 강미란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스며들었다. 같은 시각, 황기찬은 YL그룹의 회장실에서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병원장의 자백 영상으로 인해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강재인이 도희의 유품에서 발견한 커프스 단추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강재인, 내가 이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직 내 손에 숨겨진 카드가 있어.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빛이 번뜩였다. 황기찬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호, 준비됐나? 이제 강재인과 강미란을 완전히 끝장낼 때야. 수화기 너머에서 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호는 세리와 손을 잡고 강재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세리는 모든 것을 잃은 분노로 불타올랐고 지호는 그녀의 감정을 이용해 황기찬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 한편 강재인은 도희의 마지막 녹취록을 손에 쥐고 있었다. 녹음 속에는 도희의 비명과 함께 차가 역과하는 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가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열쇠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퍼즐을 맞추지 못했다. 녹취록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는 윤비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윤비서가 이미 황기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그녀의 편에 서려는 척하며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미란과 정호성은 승우를 데리러 그의 학교로 향했다. 승우는 엄마와 정호성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아빠. 승우의 천진한 목소리는 강미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승우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학교 근처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검은 차량이 있었다. 차 안에는 지호가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승우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강미란은 승우를 재우며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승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두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강미란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정호성이 뛰어들어왔다. 미란, 당장 승우 데리고 나가. 누군가 집을 노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강미란은 승우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황기찬의 마지막 함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지호가 나타났고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이 번뜩였다. 강미란, 여기서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강재인은 윤비서와의 만남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윤비서는 그녀에게 도희의 죽음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놓았다. 황기찬은 도희를 죽인 게 아니야. 그건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된 일이었어. 강재인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누가? 윤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재인.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가진 녹취록을 나에게 넘겨. 그의 눈빛은 위험했다. 강미란과 정호성은 지호의 위협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황기찬의 마지막 복수극의 일부라는 것을. 과연 강미란은 승우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강재인은 녹취록의 진실을 밝혀 황기찬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윤비서의 배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모든 비극의 끝에서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황기찬의 어두운 그림자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인가?